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10시 40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피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장이 안 좋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안 좋을 땐 여러분들 뭔 일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선수 하루비가 온다 하더라도 뭐 특별한 일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시장에서 크게 급락이 왔을 때, 그리고 조금만 매크로가 개선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또 강하게 반등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지난주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 거,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결과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까? 예, 외부적인 매크로 변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꼬리꼬리한 종목이냐, 아니면 정말로 안 좋은 종목이냐, 아니면 좋은 종목이냐, 이것들을 갖다가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속에서 보면 지금 이미 주가에서도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부분은 최근에 상당히 밸류가 많이 올라온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한 조정폭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반돼서 따라오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반도체가 지금 전방이 나쁜가요? 좋을까요? 전혀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좋은 뉴스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들은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은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3년, 4년 넘게 거래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들은 항상 연출되어져 왔고요. 과거보다 지금의 현재 코리아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라는 것들만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들이 조금 하락을 하거나 빌빌거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냐? 또 사실 우리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금 비중이 40% 이상을 제가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현금은 지금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셨다가 활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한 종목을 수익을 또 지난주에 심택은 또 수익 실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S를 따로 신규 편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진행되면 한 종목을 더 새로 편입을 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해야 되고요. 점점 싸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쌀 때 공략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고점 거래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락한 폭을 전체를 다 두들겨 맞은 그런 종목들은 없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준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10% 안쪽에서 움직이는 거, 마이너스 10%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상당히 크게 가격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관, 외국인의 평단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액티브 펀드가 많아요. 패시브 펀드가 많아요. 패시브 펀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격 경쟁력 부분이다라는 것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특히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급 상황에 따라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 선수 할애비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그래서 리버스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선물 포지션을 넣어가지고 그걸 해지하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 현금을 갖다가 계속 창출해 나가면서 우리가 수익 나는 것도 수익 내면서 다시 또 빌빌하고 있는 것들 가격 경쟁력 확보해 나가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지난주에 우리가 15%까지 올라갔다 지금 뭐 그냥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요거 좀 오타가 났네요. 비중 10%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오자 찍다 보면 시프트를 못 눌러서 항상 이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중에 제가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장중에 방송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신뢰성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두 번째 날 양봉 자리에서 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용들이 좋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거 와서 아래쪽으로 눌렸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아래쪽으로 누리게 되면 여러분 비중 확대 쪽으로 가야 되지 이 종목이 눌린다고 해서 야, 수익이 안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 10%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우리 여기 이 자리 봤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은 다 공통중 자리가 이 자리라니까요. 지난주 수요일에서 아래 꼬리 달린 자리 그 범위 안에서 살려준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유심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아래 꼬리를 훼손하는 종목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짜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그 자리 아래 꼬리 달린 자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거하고 좀 다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그건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기술적으로는 저 자리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98,000원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8만 원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최근에 보면 또 소식도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수주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면 틀림없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내야 된다. 그래서 매크로가 좋아졌을 때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구분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 지금은 수익이 얼마가 났니? 이런 것들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전체의 90% 종목이 하락하는데 수익 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손실을 확정지을 시기는 아니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맞나, 틀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대응을 갖다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보시다시피 비중 10%짜리 가지고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HD 현대중공업 이것도 종목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유한 그 주가 부분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2, 3% 정도 수준인데 지금 정도면 어때요? 상당히 양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종목, 다른 고점에서 플레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한 60만 원쯤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데미지가 상당히 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그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아래 꼬리 라인으로 들어온 종목이 있을 거고요. 수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야. 지금 보통 뭐 5200p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종목이 걸쳤나 주가 위치가 걸쳤나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 게 있어. 이 자리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 종목은 지금 시그널 자체가 오늘 같은 날에도 뭐합니까? 이 라인 안에 걸쳐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어때요? 매수세도 좋고 잘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 이게 만약에 장이 좋은 날 같았으면 얼마 올라가겠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형국은 아니니까 여기서 아래쪽 들어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비중 확대 준비하고 계시면 되지 않나. 아, 이 종목은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쨌든 유조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뭐 LNG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들이고요. 미국은 또 서둘러서 또 LNG 수출 또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간절할 겁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스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NG 이쪽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게 버텨주고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겠습니까? 내려갈 종목이겠습니까? 3월 26일 날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가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1차 이슈가 뭐겠어요? LNG 투자입니다. 그 점도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마스가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가 많은 거고 HD 현대중공업이
마스가 관련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프로젝트가 지금 뭐 그런 거죠. 매크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리 지켜준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전력 관련된 부분, 원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전력 설비 부분이 안 따라갈 수 없는 부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죠. 데이터 센터 계획이 취소됐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후에, 지금 같은 경우 중동에서 진행되는 거 다 브레이크지 그럼 뭐 지금 진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진행하겠어요? 잠시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 와중엔 주가가 조정을 받겠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설비, 전선, 그죠? 그 다음에 히토류,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자사조, 소각, 이 부분이 같이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갔죠. 자, 이걸 보여줬다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이 종목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사실은 주가에 쉽게 말하면 조정받은 구간입니다.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초벽 넣었는데 뭐 그러려니 하시면서 아래쪽 열어두고 하방 항상세가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마이너스를 즐겨야 돼요. 마이너스 즐길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판단하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적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업황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면 매크로적인 문제가 들어왔을 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이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비중 15% 정도 들어와 있어요. 아래로 눌릴 때 뭐 하겠어요? 더 매수해주면서 평단 조절 하방으로 낮춰주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홀드하면 되지. 그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스페이스X가 상장을 진행하면 이 종목은 얼마 가야 돼? 4만 원 가야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 부분은 좀 모양새가 좀 다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지지력이 세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 대표주고 코스피 조정을 받을 때 투톱은 어떻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그런 형국일 거예요. 오늘도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오늘은 좀 하락을 했죠. 자, 첫 번째 양봉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눌렸어요. 그럼 두 번째 양봉 자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략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저는 글쎄, 원가, 생산 원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좀 과하게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왜요? 이 종목들이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 개인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날 거예요. 왜? 주당 단가도 높은 종목일 뿐더러. 다시 또 그냥 좋아지면 가장 많이 들어올 곳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더 내려오면 뭐 60일 자리까지 기다려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막 돈 쓰면 안 되는 것들이죠. 자, 이 자리 정도 들어왔을 때, 그리고 사실 다음번 양봉 자리, 또 사실 매크로가 개선되는 자리가 한 번 나오면 분명한 건 말입니다. 앞으로 50일 안쪽에 분명히 이 종목은 좋아질 거에 틀림없어요. 왜? 미국이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할 만한 사유가 없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왜 국회까지 들어가서, 의회죠. 의회까지 들어가 승인 받고 이러면 선거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뭐 경제적인 지표 이런 것들도 다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 저 자리 정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공략해 줄 수 있다. 사실 뭐 그렇지 않을 때도 6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왔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틀로 보면 보통 보면 조정이 들어오면 6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뭐 한다? 수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시 같은 경우도 6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하락을 한 겁니까? 그렇죠? 다만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오버슈팅 된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100만 원에서 지금 내려온 것이 한 82만 원까지 내려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20% 정도 조정을 받은 건데 이 정도는 뭐 아주 노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62동 평균선 라인이 지지선이 돼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반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털어내는 구간, 그 시간적인 타임 밸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도 같이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부터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를 우리가 롱숏 개념으로 쭉 들어갈 수도 있는 것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병 보낸 거고요. 여기서 비중 40%까지 간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62이동 평균선 라인 자리가 79만 원, 뭐죠? 80만 원 조금 아래쪽이거든요. 자, 거기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85만 원 이하 정도, 8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동사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은 이미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해서 그 물량 부분은 1년치를 다 계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가격은 올라갔을까요? 예,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률은 됐습니다.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뭐겠어요? 매크로만 좋아지면 이 종목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만 다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로 오늘은 포트폴리오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경을 이 종목을 왜 투자했는가 이 부분에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펀드 출시가 이제 곧 있잖아요. 내일일걸요.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오히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개념을 실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모멘텀 들어오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한 것들이라서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양호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마이너스 한 5% 안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조정받았던 자리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중에서 그만큼 많이 관심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또 우리가 현금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현금 또 수급을 또 만들어내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점 구간 공략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뭐 39만 원 정도에 보유, 39만 7천 원 뭐 이 정도 보유하고 이 비중도 21%에 아직도 하방에서 충분히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나 내용들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종목별 비중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가 그래서 리스크를 갖다가 해치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들이고요. 분명한 것은 여기와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는 분명히 놀 거예요. 자, 222이동 평균선 저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과 여력은 충분히 전 존재한다라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계속 홀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계속 홀드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투자했던 그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인전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원전 진행하고 뭐 어쨌든 뭐 데이터 센터 진행을 하고 그런 변압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전력이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중간에서 딱 들어가기 직전에 전환해준 그 변압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좋았을 때, 이 정도 내려오면 밸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23,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PER로 보면. 자, 그러면, 좋죠.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안쪽에 걸치는 구간에서 버텨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멘텀 터진 자리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양호해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데이터를 다 확인했잖아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저 자리에서 자리 잡는 구간. 네, 두 번째 양봉 자리겠죠? 여기가 첫 번째 양봉 자리니까. 두 번째 양봉 자리에 또 한 번 평단 조절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3만 원이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까지 맞출 수가 있는 겁니까? 2만 원 정도의 갭이 있는 거니까 만 원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14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맞춘다고 하면 크게 무리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4일 전기가 실적이 좋을까 나쁠까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뭐겠다? 예,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 구간까지는 잘만 드리블 해주면 된다. 시장의 움직임,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상승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결국은 매크로 계산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 매크로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결국은 미국에서 하는 짓거리들 때문이긴 한데 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쪽에서 더 많은 생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업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어떻게 소부장 쪽은 괜찮을 거야.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현금화되고 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HBM 생산해 나가고, 그죠?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 칩을 생산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같은 날도 뭐 동진 세미킹, ISC, 뭐, 그죠? 테스트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하락하잖아요. 뭐 좋은 거지, 뭐. 다음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거.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미카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정도 주가면, 그죠? 우리가 비중치 이거 1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냥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자리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자리 들어오면, 여기선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자리 들어오면 우리가 비중 확대. 비중 10%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현금 여력이 전혀 없다는 건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면 틀림없는 것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선순환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현존해야 되는 것들은, 예, 연금 비중 30% 절대적으로 지켜라라고 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현금 비중이 한 45%이 정도 수준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2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이건 그 원료 자체가 석유화학 부분에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원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겠지. 그럼 뭐 어쨌든 그래서 실리콘2가 제품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쪽에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춤하겠지.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매크로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없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결정적인, 지금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크죠, 여러분들. 그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비중을 갖다가 확대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막 지금 막, 그죠? 아무 때나 무슨 이렇게 비중 확대 이렇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야기죠. 자, 뭐 조선업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가 늘어나면 이 HD 현대 마린엔지 뭐 나쁘겠습니까? 자, 오늘도 잘 붙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 이날 아래 꼴에 달린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뭐하다? 양호하다라는 것들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중 25%니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따져봐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언제 돈을 갖다 쓰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멀타기도 아무 때나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죠. 예. 지가 냅둬가지고 지가 치고 올라가주면 땡큐 하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갭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0% 안쪽에 있는 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수 하락폭보다 내가 지금 종목의 수익률 지수가 얼마큼 빠졌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6천 정도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하락했죠. 근데 내 종목이 지금 10% 안쪽에 있어. 이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대적인 상대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제너럴 로봇 관련된 부분이 테마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쨌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 쉽게 말하면 성장주 테마들은 좀 주춤주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만 참으시죠. 그래서 테마가 다시 돈다라고 생각을 할 때까지는 좀 매크로가 개선될 때까지는 특히 로봇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 거기는 워낙 적자 기업이니까 또 사실 성장주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겠습니까? 이게 매크로가 안 좋아지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워낙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 이자분이라든지 이런 거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 해석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이 하락을 한 거다. 특별히 얘가 뭐 성장주라서 그런 거 아닌데 가장 늦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하락폭도 크고 리바운딩 나오는 것들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현재 지금 계속 잉여금을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회사 같은 경우 빠르게 올라오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 또 가장 또 늦게 올라오는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충분히 어떤 뉘앙스를 이야기 드렸는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원이었습니다. 한 달만 참으세요.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홈스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